안녕하십니까. 카티아 강사 신기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하이브리드 모델링 과정까지 진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이브리드 과정, 이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의미는 사전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단어, 요게 제일 간단하네요. 뭐 잡종, 뭐 혼혈아, 혼성물, 느낌이 안 좋네요. 혼혈아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뭐 이런 카라는 말도 있네요. 예. 그리고 잡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아는 상식선에서 좀 얘기해 볼까요? 자,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 카는? 자, 이 연료가 화석 연료도 쓰지만 전지 또는 전기도 같이 쓰고 있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의 어떤 출발 또는 정속 주행을 할 때 어떤 연료를 쓰는 게 좋은가, 그거에 의해서 자동차의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지요. 자, 그런 장점을 이용을 한 겁니다. 서로 좋은 점만, 장점만 이용을 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죠. 자, 밑에 있는 뜻을 하나 좀 더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의 소재 또는 원자, 분자 차원의 두 종류 이상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네요. 상당히 그 신소재 영역에서 대단한 어떤 혁신을 이룰 만한 어떤 용어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이종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서로 유리한 방법 또는 쉬운 방법을 가져가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티아 내에서는 자, 이런 것이 있었죠. 흔히 파트 디자인 이쪽 워크벤치에서 보게 되면 솔리드 모델링을 위주로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연장들이 있었죠. 도구들. 자, 그리고 GSD 쪽에 보시면 뭐가 있었나요? 와이어프레임 또는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구분이 돼 있었지요. 자, 그런데 어떤 형상을 봤을 때, 자, 어느 부분은 솔리드라는 게 편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서페이스라는 게 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파트 내지만, 그 형상에 따라서 서로 유리한 걸 갖다 써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바로 그런 기능을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환경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모델링을 하면서 트리 작업을 하면서 유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라고 들어오는 곳을 어떻게 들어오나요? 자, 툴주에 뭐 옵션 여기 들어오시면 이 창이 뜨지요. 자, 그리고 이런 창을 보시게 되려면 이런 탭 3개 있지요. 자, 제너럴 디스플레이, 그 중에 파트 다큐먼트인데, 자, 여기로 오시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을 하시고요. 파트 인프라스트럭처 확장을 하시면, 자, 이곳을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뉴 파트 또는 스타트를 통해서 파트 디자인을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런 창이 뜨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창이 뜨고 안 뜨고는 어떤 옵션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Display the new part dialog box.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 창이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 것을 다 끄고 이것도 끄겠습니다. 끈 상태에서 스타트를 통해서 또는 뉴를 통해서 여시게 되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큐멘트가 하나가 열리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자, 이번에는 뉴 파트를 통해서 파트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뜨지요. 자, 바로 요 창을 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체크해 놓고 들어왔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공통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있죠. 자, 하이브리드를 가능케 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자, 요게 비록 제 건 현재 상태는 체크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여기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오메트리컬 셋도 같이 추가해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옵션 창에서도 이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요 하이브리드 디자인 하겠다라고 체크함과 동시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 오더드 지오메트리컬 셋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 이거 체크해서 일단 열어볼까요? 자, 열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지오메트리컬 세트 들어오지요. 자, 온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창에서 가볼게요. 자, 요거 체크돼 있네요. 그죠? 이것도 체크돼 있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옵션에서 체크하지 않고, 뉴 파트 그 창에서 체크를 했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거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냐면 화면상에서 자, 일단 열려 있는 건 안 바뀝니다. 이거 캔슬한 것 같은데 오케이를 해야 되죠. 오케이 하고 자, 닫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여시고 나면 자, 화면상에 바뀌는 것은 이거지요. 엑시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엑시스는 트리상에도 표현이 되고요. 자, 플랜 3개는 D로 하이드 됩니다. 물론 이제 갖고 올 수도 있겠고요. 자, 이게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더드 지오메트리컬 셋 여기서 열 수도 있고 아까 처음 열면서 여기서 그냥 체크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지요. 자, 열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더드 지오메트리컬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디에 생기냐면 파트 디자인 파트 바디 안에 자, 이것이 생깁니다. 자, 요거 좀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오메트리컬 셋하고 오더드 지오메트리컬 셋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워킹 서포트. 자, 이건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추천사항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엑시 시스템 필요하면 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켜지 않습니다. 전 끄게 꼭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더드 지오메트리컬 셋. 자, 이건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끄도록 하겠고요. 요 세 가지를 체크해 놓고 씁니다. 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컬 셋, 그리고 다이얼로그 박스. 자, 하이브리드 디자인 하겠다라고 씁니다. 자, 그 중에 설명드릴 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자, 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하는데, 자, 여기를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글자는 좀 안 좋지만, 좀 크게 보이죠? 자, 와이어프레임이나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어디에다 위치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바디에 위치할 수도 있고, 지오메트리컬 셋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위치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옵션이 갖는 의미는, 자,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in body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면, 솔리드 모델을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스케치로 시작을 해서 뭐 형상을 만들죠. 이렇게. 자, 만들고, 자,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솔리드를 만듭니다. 자, 만들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 만들기 전에는 이게 어땠었냐면 따로, 자, 요것이 스케치가 위에 있었지요. 자, 이거 만들과 동시에 예, 지금 솔리드 밑으로 숨어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관계라고 했지요? 자, 이게 children parents 관계인데 얘가 감싸 버리죠. 솔리드가 이런 경우는 자, 감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런 경험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시냐면, 자, 지오메트리컬 셋에 스케치 하나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작도하고, 이것을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려고 나가시게 되면, 자, 이런 메시지 나오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자, 어떤 게 이 트리상에서 변화가 생기자면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파트 바디에 생성되겠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아까 메시지가. 자, 이거 선택해서 자, 만들고 나면 자,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자, 바디 2번과 지금 만들어진 이놈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보시면 자, 바디 2번 같은 경우는 관리가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자, 본인은 여기 와 있고 페어런츠는 여기가 있지요. 자, 그러면 관리상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그런 메시지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아까 분명히 여기에 하얀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었었지요. 특히 이제 솔리드 부분을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오메트리컬 셋에 만들어지지 않지요. 않고 바디에 생성이 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지오메트리컬 셋에서는 이 솔리드 피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솔리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동떨어지는 관계로 이동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하셨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 바디에 넣을 거냐, 지오메트리컬 셋에 넣을 거냐 그 차이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창을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패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프로파일이면 이제 스케치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스케치도 가능하고 사실은 이 서페이스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가 있지만 이것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스케치 베이스 피처 안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야 될 상황도 오지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봐드리자면 자, in body로 설정을 해 놓게 되면 geometrical set 또는 wireframe 자, 이 body에 만들어지지요. body에 자, 이걸로 놨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겠습니까? 자, 이걸로 한번 놔놓고 봐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지오메트리컬 바디를 좀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라인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튀어 올라가죠. 일로. 자,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이 바디에 서페이스나 이런 것들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설정을 해 놓고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얘를 통해서
서페이스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것이 뭐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솔리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방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향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확인하시고 방향을 G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방향으로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 설정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경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자, 이 하이브리드 요소에 대해서 바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리하기 전에 자, 모든 요소 다 여기서 작도가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인 바디로 놓게 되면 지오메트리컬 셋을 놓게 되면 딱 하나가 구분이 되지요. 자, 와이어 프레임들은 바디에 절대 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관리, children parents 관리가 자, 요런 체계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죠. 인 바디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 바디 안에는 다 작도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죠? 그리고 지오메트리컬 셋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와이어 프레임 서페이스는 무조건 여기로 디파이너기 여기 돼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관리가 좀 불편함 있을 수 있다라겠지요. 자, 그래서 필요한 요소만 여기에다 작도하시면 돼요.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다 이제 작도하셔도 되죠. 이렇게 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인 바디에 놓고 그냥 다 그리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 이런 의문을 가지신다라는 것은 첫 시간, 그러니까 솔리드 강의 뭐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게 들으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학습하시고, 자, 그랬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들을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잠시 다 하이드 시키고요. 이것도 자, 없는 거지요. 자, 현재 이것이 만들어졌죠. 자, 이게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제가 디파인 워크를 여기에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페이스만 보이죠? 라인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바디의 어떤 특징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다른 바디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디를 하나 만들 거고, 자, 제가 포지션 스케치를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자, 이걸 작업을 하기 전에 임의의 위치로 위치에서 작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 방향으로, 자, 포지션 스케치를 쓰는 장점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플랜도 여기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앵글을 좀 주겠습니다. 자, 이게 축이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 축인데, 자, 그리고 라인도 만들어 볼게요. 라인. 자, 이 면에서 생성되는 라인이다. 자,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원점이 되고 얘를 항상 패럴렐 하는 기준선이 가라. 자,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 볼게요. 일단 수정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요걸 더블 클릭을 해서 가볼게요. 자, 일단 더블 클릭하니까 어때요? 자, 이 레벨까지 하얀 줄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파이널 그 모형은 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졌다 하더라도 뭐 수정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아, 이거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런 요소들을 제가 지오메트리컬 셋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컬 셋에 그대로 카피 좀 해갈게요. 이것들은. 자, 카피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시 하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자, 카피 해왔기 때문에 역할은 뭐 똑같이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바디를 추가를 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그리는 거죠.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면이 잡힐 거고, 프로젝션, 그리고, 이 라인이 기준이 되라, 라고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뭐 똑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라인이었죠. 이 라인을, 자, 수정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이 3D가 같이 보이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자, 요거 잠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요거 좀 보이게 하고, 자, 이거 밑에 그려져 있죠? 이 라인이었지요? 얘를 수정하려면 일단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는 어떤 단점이 있지요. 자, 그런 단점과 함께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오메트리컬 셋에서 이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뼈다귀로 구성을 하고, 자, 필요한 요소들만 이렇게 바디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수정사항이 발생이 됐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질 거냐면, 자, 그 수정 요소는 지오메트리컬 셋에 만들게요. 자, 포인트가, 자, 이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이렇게 좀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놈의 위치가. 자, 바뀐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 3번 버튼 누르셔가지고, 리플레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이동이 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쉽죠. 그리고 나머지 링크 관계들 다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똑같이 어디에도 일어났냐면, 여기에도 일어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디에다 그린 거. 자, 바디에 디파인 해야 되겠죠. 하고 나서, 자, 포인트 위치가 어디냐면, 똑같은 위치에다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 건데, 자, 얘를 요 놈으로 리플레이스 하면 되죠. 자, 리플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로 가라 라고 딱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나요? 일단 워닝이라는 경고창이 하나 딱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자, 또 업데이트 사이클, 이거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러라는 얘기가 떴지요. 영원히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가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구분을 해서 쓰시긴 쓰되 이제 필요한 요소, 뭐 여기로부터 어떤 서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걔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동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여기에서 바디가 돼 있어야만이 여기에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참 초등학생도 안 나온 사람이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쪽으로 오셔야 좀 로지컬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요 포인트가 먼저 태어나면 돼요. 얘보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것을 리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이 포인트 이전에 생겨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define 이쪽으로 하시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내내 어떻습니까?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지요. 자,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이 하이브리드 모델링 환경 설정에 따른 그 바디와 그 바디죠. 지오메트리컬 셋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장단점이 있죠. 그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현상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링은. 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편에서 40편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기초 작업을 하신 겁니다. 카티아로 뭔가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좀 우아하게 단순히 기능을 좀 배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을 배우시면서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